질문하셔. 54쪽에 56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너는 이거 보니까 채점을 왜 안 해? 채점을 왜 안 해? 다 맞았다는 거 단정할 수 있어? 근데 왜 채점을 안 해? 채점 안 하면 안 한 거잖아. 하나? 할 말 있으면 해봐 빨리. 이거 이렇게 남아야지. 그지? 이거 뭐라고? 세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이니까 네 번째니까 그럴 거야. 18번? 6번이요. 6번? 6번 아니에요? 6번. 4번이네. 어느 동아리 회원 중에서 남학생은 많아야 8명이다. 보니까 어느 동아리 회원 중 이 말까지는 부정을 안 했지. 어느 동아리 회원 중 남자가 8명이래. 남자가 많으면 남자의 최대값이 8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남자는 많아야 8명, 많아야 8명 맞잖아. 여기만 부정하면 부정하랬으니까 남학생은 적어도 9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구나. 이게 왜 상이요? 다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하라는 거 아니야. 8보다 크야지. 또 18번이요. 저는 21번입니다. 18번 먼저 할게. 18번 P와 Q의 교집합이 P였고 그 다음에 Q하고 R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R의 여집합이야. 그 말은 교집합했더니 P가 됐다는 건 P라는 애가 Q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지? 합집합했더니 R 이게 됐다는 건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얘는 P이면 Q이다를 말하고 있고 Q이면 not R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3단원법 대보면 다이렉트로도 되는 거지. 다이렉트로. 이게 3단원법이잖아. 그랬을 때 항상 참인명제를 구해보래. 뭐 대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P이다까지 참인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안 썼는데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었고 그래서 항상 참인 거 P이면 not Q이다 없고 P이면 R이다도 없고 Q이면 R이다 또 없지. 그리고 not Q이면 P이다. not Q 여기 있네. 아닌데 not Q이면 P이다도 안 되고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5번이지. 21번 21번 P의 Q의 교집합은 없어. 서로서라는 거지. 그리고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가 된다. 그 말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P랑 Q가 샥 이쁘게 나눠 가진 거지. 이렇게 교집합 없이 이쁘게 나눠 가진 거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교집합이 없고 그리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 일단 얘는 P하고 Q가 아닌 놈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P가 아닌 놈과 Q 똑같은 거지. 그러면 P면 not Q이다. 이거 어차피 같으니까 P면 not Q이다도 참이고 not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마찬가지로 not P면 Q이다 하고 Q이면 not P이다도 다 참인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 맞고 리을 맞다는 거지. 기억과 리을이라고. 또 질문 25번. P라는 조건이 있는데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Q라는 조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R이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A 제곱보다 크다.
근데 지금 P면 Q이다 하고 아니 P면 not R이다. 이게 틀리네. 그럼 not R을 만들어 보면 절대값 X가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거를 풀어버리면 절대값이 작다니까 사이가 돼가지고 X라는 놈이 마이너스 A 제곱과 A 제곱 사이에 있다는 거지. 이게 not R이야. 그럴 때 뭐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가 5였고 여기가 8이었다고 쳐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지금 P라는 집합이야. P라는 집합. 그리고 P면 Q이다라고 했으니까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지.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Q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쪽에 A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요거 둘이 같아도 상관없지? A가 분명히 5보다 왼쪽에 있는데 같아도 되네. 같아도 돼. 그리고 P면 not R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P라는 애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포함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A라는 비교할 필요 없이 근데 뭐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이 저 왼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A 제곱이 있고 여기에 A 제곱이 있어가지고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A 제곱은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수잖아요. 당연히 음수야. 그러니까 요거랑은 비교할 필요 없지. 얘는 음수니까. 그러면 그냥 A 제곱이 8보다만 크면 되겠네. 8보다 A 제곱이 크면 되는데 같아도 상관없잖아 지금도. 그래서 A 제곱이 8보다 크다고 했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루트 2잖아. 2루트 2. 그지? 그러면 2루트는 2점 얼마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3보다만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3, 4, 5겠지? 3, 4, 5. 질문하세요. 39번. 한동수. 네. 다 맞았어? 그 전까지? 40분 모르는 거. 아니 모르는 게 없다고 해서 다 맞았다는 전제는 안 되잖아. 루시 학교 시험 봤을 때 모르는 것만 틀렸어? 알았는데도 네가 뭔가 실수하거나 그래갖고 틀렸잖아. 그러니까 채점을 하라는 거야. 아마 39번. EX 더하기 3Y 요게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는이 있으면 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또는이 있을 때는 저거를 이거로 바꿔줘야 되니까 저 명제의 대우를 보라는 거야. 이 명제의 대우를. 이게 지금 P이면 Q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해보면 Q 쪽을 부정해보면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Y가 4보다 작다.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K보다 작다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대우야. 그러면 이제 2X 만들어 보면 2X는 2보다 작을 것이고 3Y 만들어 보면 3Y는 12보다 작겠지? 그지? 요거 두 개를 더해줘. 왼쪽끼리 더하고 오른쪽끼리 더하면 2X 더하기 3Y는 14보다 작네. 맞지? 요거랑 요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명제라고 명제. 등호가 아니고 등호 관계가 아니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니까 요 놈이 요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4가 있다면 14보다 작다. 요게 지금 not Q에 해당되는 놈이야. 이게 지금 Q의 여집합이야. 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K가 여기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14와 K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같아도 상관없잖여?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K는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K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등호 관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등식 관계로 나오기 때문인 거야. 14겠지 지금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중요한 거. 실수를 진짜 많이 해. 이 부등호 하나를 여기를 만약에 크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를 크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또 관계가 달라진다고. 등호 하나 때문에 문제를 뭐 다른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또 41번? 같이 했지 않냐? 41번? 아니요. 거기까지 나가요. 여기 안 했냐? 41번 P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R이다. 모두 참이야. 요거 대우를 만들어 보면 R이면 not P이다가 되고, 요놈의 대우를 만들어 보면 not R이면 Q이다가 되지? 이거 엮여지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P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Q니까 P이면 Q이다까지 참이 된다는 거지. 대우를 해서 그런 거야? 대우를 해도 되고 그냥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보이니까 대우 한번 써본 거지. 연결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참여 관계를 찾으라고 하면 P이면 R이다 없지.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없어. 그리고 not Q이면 not P이다. 지금 여기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그놈의 대우라고 말할 수 있는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이라고. 나머지 건 없잖아. 대우까지 다 봐야 돼. 그 중에 고르는 거야. 또 45번.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뒷면에는 전부 5가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앞면이 보이게끔 해놨다고 했으니까 4장의 카드가 있거든. 여기 1, 여기 2, 3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 뒷면에 다 5가 써 있다는 거지. 그지? 글을 읽어봤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건이 1을 뒤집으면 무조건 4를 또 뒤집어야 된대. 1을 뒤집으면. 그리고 2가 적힌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 not 2면 4를 뒤집지 않는데 not 4가 되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게 4이면 2다겠지? 그치? 대우 쓴 거야, 대우. 그리고 3을 뒤집으면 1을 뒤집어야 돼. 3을 뒤집으면 1을 뒤집어야 돼. 연결되잖아. 3, 1, 4, 2로 연결되고 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을 뒤집었다면 1도 뒤집어야 돼. 1을 뒤집었다면 4도 뒤집어야 돼. 4를 뒤집었다면 2도 뒤집어야 돼. 근데 총 뒤집은 횟수가 2개래. 뒤집은 잠수가 2개래. 그러면 3을 뒤집으면 4개 다 뒤집어야 되잖아. 1을 뒤집으면 3개 뒤집어야 되고, 4를 뒤집으면 2개 뒤집어야 되고, 2만 뒤집었다면 다른 거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장을 뒤집었다는 건 요거 2개를 뒤집었다는 소리겠지? 요 2하고 4, 요놈과 요놈이 뒤집히면 5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뒤집으면 뒷면에 5 있다며. 뒷면에 5라며. 요거 2개를 뒤집었으니까 1, 5, 3,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더하면. 하나 들은 거지? 하나 들은 거야? 재밌는 문제네. 이건 창의력 문제 같은 건데 이거는. 질문. 48. P는 QED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요렇게는 되지만 요렇게는 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부터 생각을 해보면 P 쪽에서는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이 Q 쪽에서는 0보다는 크고 A와 B 사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는 되잖아.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거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과 16 되지. 요걸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 조건만 되는 거라고 봐야지.
니은을 보면 P 쪽에서는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 그 다음에 Q 쪽에서는 A 빼기 1과 B 빼기 0보다 커. 그러면 이제 요거 둘 다 1보다 커. 요따 집어넣으면 1보다 큰 놈이니까 양수 나오고 1보다 큰 놈이니까 양수 나오겠지? 그럼 양수 곱하니까 0보다 커지지. 이거 만족해. A랑 B가 둘 다 0이라고 생각해볼게. A랑 B가 둘 다 0이면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니까 곱했더니 0보다 크지. 하지만 이거 만족하지 않지. A랑 B가 둘 다 0이라며. 요거 안 되는 거니까 되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P 쪽에서는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대. 요거였어. 그 다음에 Q 쪽에서는 A가 C보다 크대. 이거 되지? 이거 되지? 그 다음에 A가 C보다 크다고 해서 어떤 수 B가 무조건 그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 B가 뭔지도 몰라 지금. 요것만 있다면, 요것만 딸랑 나와 있다면. 그치? 이거 세 개가 나와 있다면 A가 C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 하지만 A와 C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B가 그 사이에 있는 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는 거야. 요것도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 이거지. 또 유. 9번이 49번. 금요일날 올 때는 개념 플러스 좀 갖고 와요. 우리 함수부터 안 했잖아. 알았지? P는 X하고 Y가 0이다를 말하고 있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둘이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찾아보래. 기억부터 보자. 기억을 보면 Q에서 X, Y가 0이래.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요거는 둘 다 0이야.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X가 0이다.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Y가 0이다니까 안 되지. 같은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Q 쪽에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래. 그거 되지? 당연히 각각이 0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디귿을 보면 X제곱과 Y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Y제곱과 X제곱 더하기 1. 이게 0이네. 요거는 한번 전개를 해볼게. X제곱 Y제곱이 되고 X제곱이 되고 X제곱 Y제곱이 되고 Y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배의 XY의 통째로 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야. 각각이 다 0이어야지. 그지? 이것도 각각이 0이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나왔을 뿐이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라고? 51번?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씨는 그때 놀러 가갖고 영상을 안 본 거야. 나한테는 본 척 한 거지. 그지? 한동훈 씨도 우리 동우처럼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지? 보기로 해놓고. 시험 거짓말하고 있네. 바로 시험 기간. 뭘 바로 시험 기간이야, 씨.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니까 P가 필요해서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Q이면 P이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옳은 거. 아니 P 안에 Q가 들었다는 거지. 그럼 P와 Q의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P와 Q의 교집합은 당연히 Q겠지. 그 다음 두 번째 P와 Q의 합집합
P와 Q의 합집합은 당연히 P겠지. P 빼기 Q 세 번째. P에서 Q를 빼면 뭔가 있잖아. 뭔가 있어. 뭔가 있으니까 얘는 적어도 공집합은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Q 빼기 P. 이제 Q에서 P를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차집합이라는 게 P랑 Q를 비교했을 때 Q에만 들어있는 게 있냐고. 없어. 없잖아. 이거 공집합이지. 그 다음에 이게 답이구나. 5번을 보면 P가 아닌 놈과 Q의 합집합. 이거 다시 그려보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었어. P가 아닌 놈 이거야. Q 요거야.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또 질문? 4번이요. 그냥 공간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참맞고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포항관계만 따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 안 풀어봤다고 못한다고 지금 배째는 거 아니에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필요해서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얘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해서 준 것처럼 보인대. 이거야. 결국에는 3단 논법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고 P면 Q잖아. Q가 제일 크네. Q가 제일 커. Q라는 집합이 제일 커. 그 안에 P가 들어있고 R이 제일 쬐끄만 놈이야. 이렇게 돼. 이 포함관계를 만족하게끔 그림 그려보라는 거야. 그림 그려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여기가 -2고 얘가 3이었다면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구멍 나 있는 얘가 지금 P지. 그 다음에 R은 그 안에 들어있어.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B가 있어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치? 그럼 B하고 3을 비교했더니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 구멍 나 있거든. 둘 다 구멍 나 있으니까 같아도 되지. 그치? 그 다음에 Q가 이것들을 싹 가지고 있어. 이쪽에 A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A가 -1이랑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데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같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의 최대값과 B의 최대값 구하래. A의 최대값 -2, B의 최대값 3.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더 하라고? 또유? 없는 거지? 정말 없는 거야? 동훈이 한동훈 씨는 숙제 안 했어. 안 했는데 했다고 뻥치고 대충 막 체크만 해놓고 와갖고 채점도 안 해봐갖고 개념 때문에 개념을 왜 모르냐고. 지난번에 수업을 다 했던 내용인데 유형을 몰라. 이거 있어 공부 안 해서 그러는 진짜. 57번, 60번 해봅시다. 클리닉 교재가 199쪽까지가 뭐였지? 거기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안 들어갔나? 안 들어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붙었구나. 인정. 좋아, 인정. 다음 시간까지 채점까지 다 해오는 거야, 현동우 씨. 알았지? 동우도 마찬가지. 오늘은 남기지 않겠어. 그냥 동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갖고 아팠다는데 아팠대잖아. 아파서 학교 못 갔잖아. 그때 저 누가 봤어요? 너는 논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논이라고. 김도현이랑 이 자식아. 김도현이랑 이 안에 은근이랑 했는데 이겨버렸어? 졌는데도 할 말만 5대 25. 5대 25?
제가 안 받았어요. 초반에 한 거 제가 넣어가지고. 스카우트 당하는 거 아니야? 호연이는 혹시 운동 잘하는 거 있냐? 숨쉬기 같은 거 말고. 딱히요. 아, 잘하는 거 없어? 좋아하는 거. 딱히요. 운동을 안 좋아해? 운동을 좀 좋아하면 좋은데 뭐가 게임만 좋아하는 거야? 딱히요. 장난치기니까 심심했지? 내가 안 괴롭히면 심심하지? 심심하잖아. 솔직히 심심했잖아. 동훈 혹시 뭐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 축구? 지훈은? 야구? 어디 팬이니? 감정? 오늘 못하겠지? 비 오는데? 전 있었던가. 대구도 비 오겠지? 한동훈 씨, 좋아하는 운동 있어? 그러다가 안 받았어요. 왜 어디 가갖고? 형, 몸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수영? 왜 그냥 둥둥 떠 있을 것 같은데? 안 움직이고 그거는 그냥 수영이라기보다 물놀이잖아. 그래서 절대 무슨 다른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함수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비 갖고 오라고 한 거야. 금요일부터. 알았냐고 바보야. 어? 이씨, 대우스 만들려고 내가 안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하루 몇 개 먹는다고? 왜 두 개야? 네 개 먹는 거 아니야? 아침 굶었어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그냥 자, 57번.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충분해서 준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R과 not P를 보면 필요 조건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대우를 보면 P이면 not R이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선단문법으로 연결되잖아. 그지? 그랬을 때 항상 참여문 이것도 뭐 대우를 써놓으면 not Q이면 not P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P이면 아니 그러니까 Q이면 잠깐만 연결이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안 되네. 똑같이 그냥 P이면이잖아. 너무 어려웠어요. P이면이잖아. 그냥 요거 네 개만 참인 거지 그러니까. R과 Q는 알 수가 없네. R과 Q는 알 수가 없잖아. 그지? R과 Q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 1번부터 보면 not P이면 Q에다 없어. Q이면 P에다 넣고 not Q이면 R에다 넣고 R이면 Q에다 넣고 not P이면 아니 not R이면 not Q. 이걸 아무것도 없어. 뭘 잘못 썼냐 내가? 원래 충분 조건이고. 이걸 잘못 썼구나 내가. 이거 이런 그냥 이렇게 돼야지. not R, P 이렇게 돼야지. 그치? 다 바뀌면서 그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위치를 바꿔 쓰다 보니 헷갈린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연결되지. 연결되지 이제. not R이면 P고 P면 Q이
Q이다가 된 거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될 거니까 not R이면 Q이다도 참인 거고 not Q이면 R이다까지 참이 되는 거지.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not P면 Q이다는 없잖아. 그리고 Q이면 P이다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not Q이면 R이다. 있네. not Q이면 R이다. 3번에 있는 거지. 3번에 있는 거니까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60번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이걸 만족하면 지금 A, B, C를 자연수라고 했거든. 전제 조건인데 이걸 만족하면 A 또는 B 또는 C가 짝수라는 거지. A 또는 B 또는 C가 짝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짝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또는이 끼면은 보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한번 써본 거야. 지금 P이면 Q이다로 생각을 한다면 not Q이면 not P이다를 쓰자는 거지. 요거 부정하면 A,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 체계이기 때문에 짝수가 아닌 놈들은 홀수지. 그지? A, B, C 모두 홀수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지 않다를 보이면 되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놈은 홀수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기억에 가에 들어갈 놈이야. 가에 들어갈 놈. 그래갖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지.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야. 홀수와 홀수를 더했으니까 이거 짝수가 되는 거지. 요게 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C제곱은 홀수잖아. 요게 다구나. 아니 짝수하고 홀수가 같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이고 다시 앞으로 갈게. 이제 절대부등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면은 82쪽 제일 밑에 여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분량은 별로 안 되는데 아마도 우리 기말고사에서 가장 킬러 영역이 될 거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 대비되는 놈은 우리 하나 배우긴 했거든.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 식 뭐라고 배웠어? 이제 항등식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등식이었을 때는 무조건 그 등호를 만족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부등식일 때 무조건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 항부등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로 정했는지 나도 몰라. 나도 배웠으니까. 그 항상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 그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 대표되는 놈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놈이었는데 당연히 실수, 그러니까 부등식을 쓴다는 건 부등호를 쓴다는 건 당연히 실수일 때만 보는 거야. 허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무조건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치?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실수는 없잖아. 그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뭐가 됐든 무조건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 그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치? 당연히 그러진 않을 거야. 살짝씩 변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뭐 곱셈 공식을 갖다가 쓰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왜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뭐 가장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놈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있으면 이 놈도 항상 0보다 크거든. 왠지 알지? 요거 곱셈 공식 그거잖아. 2분의 1로 묶으면 요게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b 빼기 c의 제곱이 되고 c 빼기 a의 제곱이 돼버린다고. 두 개씩 돼갖고 묶어지는 거 했어 1학기 때. 이걸 까먹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0보다 커지는 이런 놈들인 거야. 뭐 사후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거는 안 낼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들로 낼 가능성이 높아. 식을 막 복잡하게 꽈갖고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음 중 무조건, 그러니까 다음 중 절대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해갖고 뭐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해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의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지 않은 모양,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식을 만들어내는 모양 같은 걸 낸다면 아마 운양고는 낼 수도 있다고 봐. 사후고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요것들은 지금 곱셈 공식 같은 거니까 우리가 안다고 친다면 곱셈 공식이 아닌 것들 중에서 이제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실제로 존재하는 수 A와 B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기 때문에 이 수직선상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라고? 기준은 0이 기준이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수는 무조건 0보다 큰 수이거나 0이었거나 0보다 작은 수일 거야. 당연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당연히. A하고 B 두 개가 있다면 얘네는 A가 더 큰 수이거나 둘이 같거나 A가 더 작은 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 예를 들어서 호연이하고 우리 한동훈 씨 몸무게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거나 둘이 같거나 얘가 더 작을 거라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할 거라는 거야. 이거 넘겨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A에서 B를 빼본 거야. 그랬더니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지. 그지? A에서 B를 뺐더니 0 됐어. 둘이 같은 거지.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됐어. B가 더 큰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런데 뭐 중3 때 많이 해봤을, 예를 들어서 루트 7하고 3이 있어. 요거 크기를 비교해보래. 당연히 3이 더 큰 건 아는데 지금은 알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다고. 그래서 요것들을 제곱해보잖아. 제곱해봐가지고 요게 사실은 루트 9란다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뺐을 무조건 돼. 그러니까 그냥 실수면 뺐을 때 0보다 커지면 앞에가 더 큰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방법들은 부호를 생각을 해야 돼. 부호를.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놈도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근데 바로는 비교가 안 돼. 그럴 경우에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은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합차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치?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지. 그치?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큰 놈이 원래 더 크다.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절대값이 껴있을 때야. 이제 학교에서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통으로 증명하시기보다는 네모칸 채우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따뜻하니까 막 좋네. 네모칸 채우는 것들이 나올 텐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라는 놈이 절대값에 들어있어. 이거하고 빼기 반대로 빼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거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 있어. 이렇게 뺐을 때 뭐가 더 크냐고, 0보다 크냐고 작냐고를 물어볼 거야.
우리 뭐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텐데, 왜냐면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이놈과 이놈 값이 똑같지, 그지? 근데 A와 B가 부호가 다르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무조건 더 크잖아. 얘는 양수화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증명하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야.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라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일단 둘 다 0보다 크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해보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 요 놈은 뭐 당연히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지? 요거를 제곱해보면 얘 제곱, A 제곱, 얘 제곱, B 제곱 요거 둘 곱해서 2배. 2배의 절대값 AB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통째로 제곱한 거니까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제곱하나 없다고 치고 제곱하나 똑같다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돼버리는 거지. A제곱과 B제곱은 사라져. 남는 것만 보니까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 A 곱하기 B가 양수라면 그냥 AB로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이 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 돼버리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다는 소리지. 두 번째,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면 이거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딱 달고 나오잖아. 그럼 똑같은 거 2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은 마이너스 4. 이놈은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지? AB가 음수라네. 그럼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A가 B보다 크다를 말하는 거지. 이거 또는 이거니까 결국에는 A라는 놈이 B라는 놈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야. 주로 물어보는 거 여기하고 여기들이야. 네모칸 채우라고 한다고 했잖아. 주로 물어보는 게 이 세 개라고. 이 세 개. 통으로 증명하시오. 학교 수행평가는 볼 수 있어. 학교 수행평가에서는. 하지만 학교 시험,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 시험에서는 통으로 증명하시오는 안 나올 거라고. 요게 일단은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하는 첫 번째 형태였다면,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였다면 또 하나는 나눠보는 거지. A분의 B를 해본 거야. 이게 이제 1과 비교가 되겠지? 그지? 이게 1보다 크면 B가 더 큰 거지? 양쪽에 A 곱해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A분의 B가 1이면 같은 거지.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A가 더 큰 거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요런 놈들이 일단은 절대 부등식에 해당되는, 항상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에 해당되는 예식이야. 예식. 그냥 예식일 뿐이야. 어떤 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놈에 들어있는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방학 말미에 했던, 한동훈 씨는 놀러 가려고 알았다.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고,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 평균에 대해서 비교해 본 거야. 비교해 보고. 일단 산술평균이라고 하면, 산술평균, 내 몸무게가 60kg, 소연이 몸무게가 140kg, 평균은 100kg. 그지? 그거 평균을 못 내는 사람은 거의 썩은 미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평균을 얘기하는 게 산술평균이야. 그러니까 A하고 B 두 개를 더해갖고 반 쪼개보는 거지. 변수 두 개일 때만 할 거야. 변수 두 개일 때만. 이게 산술평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기하평균. 기하라는 게 도형을 얘기하는데, 도형 쪽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사각형이 있어. 이놈의 넓이 얘지. 얘지. 그럴 때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같은 넓이를 갖는 기하평균이라는 건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 A 곱하기 B로.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그냥 루트 AB 되는 거지. 그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여야 정사각형의 넓이가 AB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기하평균이야. 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하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역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혹시 과학 시간에 건전지 연결하는 방법,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해봤냐? 안 해봤어? 안 해봤다고? 해봤지. 그러면 그 오메 법칙 혹시 들어봤어? 오메 법칙 그 전류하고 저항하고 뭐 전압 같은 거, V는 IR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진 않더라도 해봤잖아. 들어봤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병렬로 연결을 하면 병렬은 이상하게 저항이 역수의 합으로 나오지 않아? 그건 기억 안 나지. 거기서부터는 그게 중요한 건데 거기서부터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을 하면 첫 번째 뭐 물체, 두 번째 물체가 있으면 첫 번째 물체의 저항이 R1이야. 두 번째 물체의 저항이 R2야. 직렬 연결이라는 게 옆으로 딱 연결한 거야. 그러면 이 연결된 이놈의 저항을 구해보시오. 그러고 말한다면 R1 더하기 R2가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거든. 병렬로 연결을 하면 이 두 놈의 저항의 합은 요 놈의 저항 R1 분의 1 더하기 요 놈의 저항 R2분의 1이 돼. 그럼 그것이 내가 원하는 R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R분의 2가 되는 거야. 역수의 합을 얘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조합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요 놈에 해당되는 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걸 더해갖고 반쪽인 거야.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놈의 역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통분해서 돌려보면 결국에 조합평균이 얘기하고 있는 건 A 더하기 B분의 2AB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값을 얘기하는 거야. C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뭐 산술이나 기하는 그러려니 하는데 조합평균이라는 건 저 조화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뭐 하모니 뭐 그런 거더라고. 하모니. 그러니까 H로 시작하는 뭔가 있는데 하모니는 그 뭐 리듬 뭐 음률 뭐 이런 거잖아. 영어 잘하니까 알잖아. 알지? 비슷한. 그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수학인데 그런 뭐 H를 써하고 하모니 이런 걸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봤어.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한 건 근래에 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고대에 정한 거거든. 고대에. 근데 고대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그 뭐 알겠지만 고대 학자들 생각을 해보면 수학자가 철학자가 막 음악도 잘하고 미켈란젤로 봐봐. 미술도 잘해. 시방새가 천재라고 하잖아. 아무튼 한 놈이 별거 다 하잖아. 수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화학자고 화학자가 음악가고 막 그래. 근데 고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잖아. 그런 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중에 똘똘한 놈들, 그런 놈들이 발견을 한 거거든. 근데 어느 날 텅이라는 귀족이 있었어. 텅이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똘똘해. 졸라 똘똘해.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옛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기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하프 알지? 하프. 디리링 디리링 하는 하프. 어느 날 하프를 디리링 디리링 튕기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한동훈이 이렇게 딱 보는 거 보고 화나갖고 잘못 불러서 하나 끊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길이, A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놈이 띵 쳐보니까 도가 돼. 도레미파솔라시도 알지? 그리고 요 정도 길이, B라는 길이가 되는 놈을 봤더니 B라고 할게. 요게 B야. 중간에 레가 끊어진 거야. 레의 길이를 찾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이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다 보니까 레가 나온 거야.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운 거지. 번거로워.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한동훈 한동훈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한테 시키고 싶은데 하인은 멍청해갖고 이런 걸 못해. 음감이 없어, 음감이. 그래갖고 얘한테 수치적으로 딱 보여주면 그 길이만큼을 딱 해갖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요 정도 길이가 C인데 요게 레였다고 친다면 요 셋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아까 내가 썼던 요 모양이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C를 구해보니 2배의 AB분의 A 더하기 B 요게 C분의 1이어갖고 역수했더니 저 모양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거를 조합평균이라고 얘기한 거지. 요 셋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항상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 순서로 항상 이놈들이 이렇게 크거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거 역수잖아. 역수의 평균이거든. 분모에 A, B, C가 들어가 있잖아.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수가 있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수가 뭐예요? 0은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0을 제외한 거야. 0을 제외한 거야. 그리고 분명히 루트가 있으려면 루트 안에 음수는 안 되지. 음수인 거 뺀 거야. 그래서 이 산술기하평균을 쓸 때는 항상 양수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양수들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쓰는 이유는 특별한 모양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우니까 쓰는 거거든. 아 근데 씨발 이게 쉬워 보이냐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복잡해져. 그래서 그럼 조합평균 하지 말게 하고 조합평균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갖고 요즘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대부분 산술 기하평균만 얘기한다.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합평균은 그냥 그런 것이 있었단다 정도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또 이것만 보려고 하니까 분수 형태 되기 싫잖아. 되기 싫어서 양쪽에 1을 곱해가지고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형태로 말하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보는 건데 분명히 0을 제외한 건 얘 때문에 제외한 거잖아. 그럼 여기 0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0이 들어가도 되는데 0이 들어가는 경우를 안 보는 건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잖아 무조건. 0으로 고정돼 버리잖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변화가 없는 거. 변화를 주려고 0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한번 증명해 볼게. A 더하기 B에서 이 루트 AB를 빼보면 이게 사실은 루트 A의 제곱이고 이거는 루트 B의 제곱이잖아. 좀만 참어. 금방 쉴 테니까. 요거까지 하고 쉴 테니까. 그래서 요놈이 지금 루트 A의 제곱이고 요게 루트 B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루트 A 빼기 루트 B 그놈의 제곱 되는 거지?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예를 들어 A 더하기 B가 이렇게 3보다 크거나 같대. 요 3이라는 숫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죠. 그치? 분명히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요 5라는 숫자 A 곱하기 B의 최대값인 거지. 이 모양에서 3을 의미하는 건 등호일 때를 말하지. 요 부등식에서 5를 의미하는 거 마찬가지 등호일 때를 말하지. 이 등호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등호일 때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한다면 이게 등호가 되려면 요들이 같을 때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양수인 두 수에 대해서 A 더하기 B라는 놈은 항상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것도 꼭 챙겨야 된다.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 아까부터 막 자울자울 했는데 하다 말기 좀 그래갖고 계속 했거든.